그러면은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실상 아까 이 스피치 라이터가 쓴 거에 보면은 존 F 케네디는 난 리버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랑은 자기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치, 생각하세요? 바로 그거를 이제 내가 요 케네디에 대한 R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어. 이 사람을 통한 미국의 문제 제기와 그 문제 제기가 정말 근거가 있는지와 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지금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핵심이 뭔지 그 특성이 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요새 지금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뭐 마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보면 1980년대가 좋았다고 하거든. 네. 1980년대가 정말 좋았냐 그걸 이제 영어로 따지면 글로시 오버라 그래. 네.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 지금 모든 문제의 시작은 네. 1980년대에 시작하거든.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는 다 뭐 영어로 따지면 프렐루드 전주곡에 불과해. 진짜 얘기는 이제 차차차차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면 어떤 거는 보수적이고 어떤 건 되게 진보적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진보적이가 보수적인 그 이념의 선에 저는 좀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케네디도 자체도 보면 이 사람도 하버드 나왔잖아. 네. 물론 나는 패밀리 그러니까 리가시파이 의심스럽지만 네. 근데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막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강조하잖아. 네. 나는 만약 이 사람이 나는 내가 보기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철저한 엘리티스트거든. 네. 엘리트주의자야. 그 면에선 케네디가 전통이 맞지. 케네디가 가장 강조하는 게 엘리트 가문이거든. 물론 밀주로 돈을 벌었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증거가 밀주 사업과 무관했을 가능성은 제로야.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걸로 돈을 번 건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밀주 사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번 거고 그게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부를 이룬 기반이 된 거는 크게 부인하기 어려울걸. 그러고 나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앞으로도 나는 계속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환경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걸 이 사람은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야. 예. 자기도 환경단체를 통해서 예. 또 수많은 환경소송을 통해서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네. 문제는 결과를 봐라. 결국 빌 게이츠 같은 빌리어네어나 네. 다보스 포럼에서 있는 뭐 세계 경제 포럼 이런 데서 있는 부자 저희 빌리어네스 보이스 클럽이라고 그래 이걸. 빌리어네스 보이 클럽 사람들의 이익에만 종사하거나 좋은 환경 기업 중심의 정책이 되지 않나 이거지. 네. 결국 걔들이 돈 벌고 더 축적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주지. 예. 정말 미국의 대중을 위해서 일반 네.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 문제가 입안되거나 쓰인 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 이거는 절반은 맞는 면이 있고요. 절반은 그럼 그런 환경 기업이 그럼 무조건 나쁘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이게 환경 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네. 앞으로도 인간이 21세기에도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한 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다만 그것이 독점 자본이나 거대 기업으로 귀착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 그러나 수많은 환경 관련 스타트업이나 환경 관련 신생 기업들이 탄생하고 그걸 통해서 환경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건 네. 그거를 나는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난 보고 다만 이 사람이 지적하는 걸 나도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닌 게 결국 그러다 보니 거대 기업이나 독점 기업이나 네. 이런 수억만 장자 등만 이득을 본다 이거지. 이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핵심은 토마스 제퍼슨이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얘기했던 한 사람의 기본의 개인 그러니까 여기서 여맨 파머라는 게
규모 자영업자를 얘기하거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지. 네. 그 사람들이 다 이 환경에 관련한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네. 소유권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네. 미국만의 독특한 아메리칸 커뮤니즘, 리퍼블리카니즘이나 커뮤니즘 같은 거야.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얘기는 없어. 그거는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하기는 어려워. 다만 그걸 이제 그런 이익을 돌려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The Price Anderson Act이란 걸 얘기하면서 예. 핵이 이 사람은 핵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야. 그리고 체르노빌 봐라 이거지. 후쿠시마 봐라 이거지. 그리고 프라이스 앤더슨 액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지. 이 프라이스 앤더슨 액이 뭐냐? 이게 이제 핵에 관련한 사고 때문에 생긴 사람들에 대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야. 특히 재정적 보상을. 그렇긴 한데 이게 법안은 있지만 네. 명문화돼 있거나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 그냥 해줘야 된다. 기본만 돼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맥센스한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핵 관련 사고가 예전에 오래전에 3마일 아일랜드라고 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핵발전소에 누출 사고 한번 있었던 일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다수가 우리가 핵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둔감해져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실제로 미국 본토 내에서도 핵 관련된 실험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고 초기에 핵을 개발하고 맨하탄 프로젝트 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수소폭탄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암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쉬쉬하고 막 보상 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드러났거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입법이 생기고 이제 제한이 생겼지만 그게 벌써 뭐 1960년대 얘기고 50년대 40년대 50년 60년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잊혀지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핵에 대해서 예. 약간 좀 미국 사람들이 요새 둔감해지고 있다는 경고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럼 나도 그건 좀 동의를 해.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별도로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핵 위협이 위험한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의 그 관련하는 국제정치학자들도 미국이 냉전 때는 이 공포에 대한 것과 핵 사용에 대한 터부가 작동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제 핵 전쟁이 터질 뻔하거나 핵이 잘못해서 폭발할 뻔한 위기가 수백 번 있었다 그래. 근데 그 터부가 작동하면서 네. 그 위기가 그때그때 가까스로 모면하고 됐거든. 그런 것의 역할이 좀 지금 희미해져 가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만약 미국에 네. 트럼프보다도 더 강력한 데마고가 나타나고 예. 그걸 지지하는 약간 좀 삐뚤어진 엘리트주의자들이 그를 후원하고 예. 그래서 그런 집권 정당이 생기면 미국이 그런 핵을 선제 타격하는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조금 너무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핵 위험은 상존하는 건 사실이고 핵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위험인지에 대해서는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합시다. 네.